제목을 시기유황, 일단 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황. 자, 이렇게 제품이 나와 있어요. 참고하시고 나중에 또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뭐의 약자냐면 보면은 저거 뭐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메칠 설포닐 메탄 메세인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S가 딱 들었잖아요. 어려우면 우리가 화학에서 C는 뭐죠? 그래요, 탄소예요. C는 탄소, H는 수소, O는 산소. 이 정도 하듯이 요 S는 황이에요, 황. 황. 그렇게 그냥 알고 계시면 돼요. 아, 저 MSM 그래서 이제 황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실제적으로 이걸 이제 여기 보면 식이유황이라고 되어 있어요. 식이유황 되어 있고, 주로 이제 관절 이런 데 이제 그 효과 있는 걸로 해서 많이 사 드시는 걸로 이렇게 지금 인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이제 내용들을 일단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황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왜 유황오리 들어보셨어요? 몸에 좋다고 막 드시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유황오리, 뭐 유황온천 이런 것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게 다 유황이에요. 광물성 유황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동물성 유황 같은 게 우리가 잘 아는 뭐 웅담이나 우황 같은 것도 저게 이제 동물성 그런 우황이 들어가고, 실제적으로 이제 식물성 우황이 식물성 이제 황이 좀 필요 많이 이제 있는 것들이 파, 마늘, 여기 보시면 뭐 양파 이런 데 많이 이제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제, 그래서 이제 우선은 MSM은 이게 식이유황이구나 정도 이제 아시고, 이렇게 이제 가루로 지금 하얗게 저렇게 되어 있는 거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황하면 우리 몸에서 미네랄이에요, 미네랄. 우리가 비타민, 미네랄 할 때 미네랄이에요. 우리 몸에서 칼슘인 다음으로 세 번째 많다고 해요, 황이라는 게. 그래서 주로 이제 근육이나 피부나 뼈를 이루는 이제 그런 구성 성분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 메치오닌, 시스테인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아미노산 이름이거든요. 아미노산 중에서 이런 거 주로 이제 황, 함유, 아미노산 이런 형태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 하고,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이제 그 광물성 황 같은 경우 체내에 이제 독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여기 앞에 보시면 뭐 성냥 뭐 이런 것도 만들 때 이제 그거 한다고 했잖아요. 그거 먹을 수 없잖아요, 몸에 좋다고. 그렇게 해서 독소로 작용할 뿐 인체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MSM, 오늘 이제 되는 MSM, 또 하나 이제 DMSO라는 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기황이에요. 여기 보면 오르가닉 설퍼, 그래서 유기, 그래서 이제 탄소가 이제 같이 결합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유기황 형태로 흡수되어져야만 이제 인체로 활용될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고, 오늘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MSM은 상온에서 고체 형태예요. 고체. 이렇게 가루처럼. 그래서 아까처럼 이제 구할 수 있는 병에 이제 들어가지고 캡슐 같은 데 들어있거든요. 아니면 가루처럼, 가루로 아예 나온 제품도 있고, 고체돼 있고, 그 다음에 DMSO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액체 형태를, 똑같은 이제 유기황인데, 이제 달리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MSM 같은 경우에는 DMSO2, 이거는 이제 DMSO 해가지고 산소, O가 산소죠? 그 산소가 차이가 하나지만, 그래도 약간 이제 그런 이제 약간 양리 작용에서는 차이를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말했던 DMSO도 같이 이제 MSM을 아시다 보면 거기 DMSO라는 게 다 등장을 해요. DMSO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액체로 된 거, 그 형태가 액체로 된 걸 그냥 알고 계시면 되고, 주로 언제 사용하느냐? 저걸 이제 그 화학 전공이나 이제 저런 이제 그 실험실에 있는 분들은 세포를 이렇게 이제 동결 상태로 세포를 고정할 때 주로 사용하는 액체라고 합니다. 저건. 그만큼 어떤 이제 세포 연구를 할 때, 동결을 할 때 그걸 이제 보존하기 위해서 그 사용하는, 이렇게 이제 화학 구조 수익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DMSO 자체가 환원된다, 또 산화된다. 그때 한번 제가 설명드렸죠. 환원되고 산화되고 하는 그런 개념. 산화 환원할 때 그때 뭘 그때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죠? 전자를 잃고 얻고. 네, 이제 이걸 기준해가지고 화학에서는 그렇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환원된다고 하면 전자를 얻어서 이제 이렇게 되면 뭐 황화 메틸이라는 걸로 되고, 그러니까 원래는 황화 메틸에서 산화시키면 DMSO가 되고, DMSO를 산화시키면 메틸 설폰이 된다. 여기서 말하는 메틸 설폰이 MSM이에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DMSO에서 이제 이게 산화가 되면 MSM,
이제 MSM이 이제 되는 이제 그런 이제 화학적으로는 그렇게 설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나 이제 제가 기사를 뽑았던 건데 실제로 이렇게 연구가 많이 되고 있어요. DMSO 같은 경우가 이건 보니까 이제 건국대에 계신 이제 그 대학 교수 그 연구팀이 이제 연구를 한 건데 여기 보면은 이제 디메칠 설폭사이드에서 DMSO에 대한 이제 연구가 이제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제 시기 유황은 아까 다시 한번 정리해줘. 상온에서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제 정리하면 돼요. 아 시기 유황이구나. 앞으로 이제 MSM 하면 유황인데 고체일 때는 MSM, 액체일 때는 DMSO. 실제로 DMSO라는 것도 항염증 양리 작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관절염이 있다거나 그리고 뭐 여드름, 습진 여드름과 같은 이제 피부 질환, 치주염 이런 데 이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뭐 기능성 화장품 등에도 사용되는 그런 원료라고 해요. 근데 굳이 제가 이제 오늘 이걸 준비한 이유가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항암 효과도 좀 연구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걸 준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DMS 같은 경우 암세포 등으로 변생된 세포의 분화유도 이런 이제 세포 성장 억제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다양한 암을 치료하기 위한 폭넓은 항암 효과를 가진 걸로 이제 좀 꽤 오래 전부터 보니까 이게 연구가 되어 온 그런 물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항종양 효과가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이제 MSM 오늘 말하고자 하는 MSM과 이제 DMSO 이렇게 쓰여 있으면 이제 앞으로 요거 S만 딱 보세요. S가 뭐라고요? 황. S 황. 황이구나. 근데 이 중에서도 유기황이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아까 저기 얘기했죠. MSM 같은 경우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인체에서 그 작용하는 그런 이제 황이라는 거 됐고. 결국에는 아까 말했듯이 DMSO, MSM이 이제 쭉 돼 있고 실제적으로 이걸 처음에 이제 발견되고 화제가 됐던 게 1963년. 까마득하죠. 1963년도에 여기 계신 분들 아직 태어나기 전. 그냥 안 태어났다고 하시고 63년도에 어쨌든 처음 이제 이 MSM이 좀 그때 이제 좀 유명해졌나 봐요. 이분이 이제 연구하기 시작해서 저 제이콥스라는 분이 이제 해가지고 이때도 이미 그 유방과 결장의 종양을 발생을 유의하게 느리게 하고 통증과 염증을 이제 가라앉힌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은 MSM 작용하는 데는 비타민 C가 이제 가장 잘 보조한다 해서 실제적으로 지금 하는 분들 비타민 C하고 같이 복용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제가 한번 소개 한번 해드릴 거예요. 그런 것들. 이게 그때 나왔던 거 뭐 기사 제가 흐리게 해놓은 거 이게 지금 뉴욕 타임즈라고 좀 미국의 유명한 그 신문인가요? 신문이죠. 뉴욕 타임즈라고. 그때 이제 발견되고 2년 후에 나온 기사 DMSO라는 거 좀 이제 흐릿하게 해놨죠. 굳이 뭐 영어로 된 거 읽을 필요는 없으니까 흐릿하게 해놨는데 대략 내용은 이런 거예요. 1900 60년대 발견된 여기 보면 원더 드러그 돼 있었어. 원더 드러그. 놀랄만한 약이다. 그 해놓고서 DMSO를 소개하고 있어요. DMSO를 이제 쭉 보면 이제 일종의 그 염증을 가라앉히는 거. 이거 염증도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염증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대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항암 효과가 있는 걸로 좀 상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염증도 이제 가라앉히고 여기 보면은 지금까지 제가 중간중간에 좀 들으셨던 분들은 이렇게 이상한 암호처럼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여기 트랜스크립션 팩터라고 나오는데 트랜스크립션이 그때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유전학에서 그러니까 DNA가 있고 RNA가 있고 RNA에서 이게 단백질을 만들 때 트랜스크립션은 DNA에서 RNA로 이렇게 복사를 하는 쉽게 말해서 유전 정보를 복사해 가는 거예요. 그걸 전사라고 그래요. 전사. 그 트랜스크립션. 그래서 계속해가지고 유전학에서 이 전사라는 게 계속 많이 나와요. 트랜스크립션. 세포에서 처음에 유전자 갖고 있는 게 DNA잖아요. DNA에서 DNA에 있는 그 유전 그 정보를 통째로 그 유전 정보를 다 들고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때 어떤 비유를 했냐면 그 중에서 일부 필요한 유전자 정보 일부를
RNA라고 하는 거기에다가 복사를 해와서 그 핵에서부터 빠져나와서 리보솜이라는 데 가서 리보솜에서 단백질, 그런 물질을 만들어주는 이 과정, DNA에서 RNA에서 단백질 만드는 과정, 그 중에서 전사는 그 쉽게 비하면 도서관에서 우리가 책을 통째로 갖고 나갈 수 없는 책을 그 중에서 필요한 부분만 복사해서 갖고 나오는 그런 과정, 그걸 전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전사라는 그런 과정에 필요한 것들이 뭐 스탯3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물질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 이네비트 한다니까 좀 억제를 하게 되면 이제 MSM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여기 보면 온코제닉 프로테인이라고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은 계속 지금 현대의학에서 지금 계속 연구되는 분야예요.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온코젠이라는 것도 우리가 암의 암, 쉽게 말하면 온코진 하면 이제 여기 온코가 들어가면 암이란 걸 뜻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온코제닉 프로테인 해가지고 암을 일으키는 이제 관여하는 단백질들. 여기 보면 VEGF라고 예전에 한번 제가 했었어요. VEGF는 이것도 그로스 팩터네, 그죠? 그로스 팩터는 뭐예요? 성장시키는 거죠. 성장시키는 거. 성장시키는데 바스큘라는 뭐냐면 혈관을 여기 내피세포를 여기 엔도셀리알은 내피세포, 혈관 내피세포를 이렇게 성장시키는 그런 인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IGF-1 기억나세요? IGF. 와, 요즘 계속 얘기하죠. 벌써 지금 계속 얘기했어요. IGF-1. 우리 유방암 할 때 오일 때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라고 해가지고 성장인자, 이것도 일종의. 그래서 우유 그때 계속 얘기 나오면서 지금 간헐적 단식할 때 IGF-1 나오고 계속 좀 연구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해서 억제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걸 이제 억제를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VEGF라는 건 뭐냐면 암세포의 특징 중에 뭐라고 그랬죠? 암세포 같은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게, 얘가 자꾸 이제 저희가 커 나가기 위해서 영양분을 빨아들이기 위해서 혈관을 계속 만들어요. 혈관 신생이라고 그래요. 그거 갖다가 혈관 신생.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엔지오제네시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암세포의 특징이에요. 그게 혈관 신생. 혈관을 자꾸 만들어서 자꾸 다른 데에 있는 영양소를 뺏어와요. 이렇게 암세포가. 그래서 이 혈관 신생에 관여하는 게 아까 말한 VEGF, 혈관과 관련된 거. 이런 이제 자꾸 이걸 성장시키는 그런 내피인자, 이런 성장인자를, 이런 것들을 이제 억제시켜 주고, 그리고 암세포 자체를 IGF-1이라는 거는 이제 성장인자, 성장해주는 이런 것들을 억제시켜 주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암을 일으키는, 암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그럼 암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이런 단백질들을 결국엔 억제시켜서 항암 효과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에요. 이 논문의 일부예요, 이게. 논문의 일부고, 결국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여기 보면 증식하고, 암도 이제 계속해가지고 커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꾸 이제 뻗쳐 나가고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억제를 해준다. 이제 그런 얘기고, 결국엔 이런 것들이 여기 보면 메타볼릭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메타볼릭이라는 거는 요즘 계속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그 대사와 관련된 거. 그래서 이제 이런 대사적 이런 변이를 일으켜서 결국에는 암세포가 성장하고 암의 대사를 차단해가지고 항암 효과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정리 좀 해보면, 지금 말씀하신 제가 얘기한 거 이제 논문 이제 하나 정리된 게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보면 전사인자, 이렇게 나오면 전사인자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트랜스크립션이라고 해서, 원래는 처음에는 DNA가 처음에 복제를 해요. DNA가 DNA 복제를 해. 그걸 리플리케이션이라고 그래요. 복제하고. 그 다음에 DNA에서 RNA로 이렇게 복사하는 거, 이걸 트랜스크립션, 전사. 마지막으로 리보솜에 와서 단백질을 만들 때는 그거를 번역하는 트랜슬레이션.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유전학의 핵심 센트럴 도그마라고 했어요, 그때.
그래서 요 지금 전사하는 거, MSM이 그래서 이제 전사인자의 발현을 억제하고, 아까 말한 DNA 결합 억제하는, 아까 나왔던 게 뭐였어요? 이게 VEGF란 거. IGF-1.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지금 그래서 아예 요즘 개발되는 그런 이제 표적 항암제, 이런 이제 그런 항암제나 그 실제적으로 요거 이런 그 VEGF나 저런 걸 타겟으로 해가지고 생기는 그런 항암제도 계속 개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효과, 그래서 이제 발암 단백질의 발현을 감소를 시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뭐 암세포 전이 억제하고 암세포 노화를 유도한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뭐 NF-kappa B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 뭐 염증과 이제 관계된 저런 것들인데 이제 이런 것도 해가지고 암을 이제 억제하게 만든다. 결국에는 대사변을 초래해가지고 만든다고 하는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연구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MSM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것과 연관돼 있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여기 보면 슈퍼 MSM 이건 이제 제가 그냥 소개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이게 뭐냐면 MSM 하면 이제 사람들이 제일 와가지고 이제 그저 하시는 분들이 와서 젖산 얘기를 많이 해요. 젖산. 이게 젖산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젖산이란 게 우리 여기서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그래서 그때 암 대사할 때 결국에는 그 산소 없이 밖에서 그거를 이제 당을 글라이콜라이시스 분해해가지고 할 때 생기는 게 바로 이 젖산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젖산 대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당이 그 암세포 내로 들어서 젖산으로 변한 후 혈액으로 분비되고 다시 이 젖산이 간으로 가서 다시 당으로 변환하고 그리고 이 당이 다시 암의 먹이로 쓰이고 계속 이렇게 지금 안 좋은 그런 이제 그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셔스 사이클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암이 계속 이제 먹이를 지금 취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여기 보면은 카케시아라는 단어 나오거든요. 우리말로 악액질이란 저건데 그래서 저 상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암이 이제 계속 너무 퍼진 상태에서 아무리 먹어도 자꾸 살도 안 찌고 점점 이제 쇠약해지는 현상. 그걸 저 악액질이라고 해요. 카케시아라고 그래요. 여기 보면. 그래서 심지어는 나중에 간에서 아예 그 당을 만들 수 있는 글리코겐 소모되잖아요. 그럼 근육에 있는 글리코겐을 분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근육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쇠약해지는 거예요. 먹어도 자꾸 말라가고. 이게 바로 이제 이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젖산과 관련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MSM이 이렇게 이제 젖산 대사를 막는다. 젖산 대사를 막아서 요 이제 악액질 상태를 막아준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개념으로 해서 이 MSM 하시는 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연구가 지금 되고 있고 그런 이제 논문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해서 이거는 MSM 중에서 고농도요법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고농도요법으로. 저건 좀 특이한 방법이에요. 부분 해가지고. 그래서 제품들은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요거 마지막에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사실은 예전에 내가 비타민 C 할 때, 요거는 이제 제가 여담으로 이제 말씀드리니까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그러니까 저 MSM이 처음에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나올 때 어디서 처음 이제 시작이 유명하게 됐냐면 이분이 원래 우리나라 그 비타민 C를 거의 10년 전 이전에도 소개시켜 준 분이 하병근 박사라고. 근데 저분이 이런 책을 썼거든요. 책을 썼는데 비타민 C 뭐 항노화의 비밀 여기 보면 면역의 비밀 항암의 비밀 한번 읽어볼만 해요. 비타민 C와 관련해서 굉장히 좀 정리가 잘 돼 있고 해서 비타민 C 이제 고농도요법하고 이제 여기서 메가도스요법 같은 게 이런 게 소개가 되는데 거기서 처음에 이제 그 비타민 C하고 더불어서 뭐가 나오냐면 이게 나와요. 이게 파마낙 이거 들어보신 분 있어요? 이거 들어보신 분 있으면은 이거 관심 많으신 분이에요. 이게 이제 파마낙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게 보면 NAC 여기 보면 작게 여기에서 이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N 아세틸 시스테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N 아세틸 시스테인. 강력한 항산화제로 소개를 해요, 이거를. 그래서
이게 원래 그래서 이제 그 해외 직구로 이제 구매를 몇 년 전부터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은 했는데 저게 그래서 그 저분이 아까 말한 그 하병근이라는 분이 만든 그 일종의 모임 학회 그 연구하는 그런 비타민 C 연구회라는 게 있다가 지금 이제 그게 이름은 내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난다. 비타민 C 지금 그 이제 카페도 있고 이제 사이트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시작돼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게 관심 있는 사람들이 계속 이제 해외 직구를 해가지고 이걸 이제 구해서 먹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몇 년 전에 이제 거의 품절 사태가 일어나고 잘 안 돼지니까 이거 대안으로 사실은 처음에 그 MSM이란 거를 거기서 거기서 관심 갖고서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연구하기 마침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런 논문들도 많이 나와 있고 이제 항암작용이 있다고 알려져 가지고 그때부터 MSM이 좀 유행하기 좀 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요 아까 말씀드린 요 슈퍼 MSM 이 하는 방법 있잖아요. 이것도 보면은 이제 그걸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아시는 분들은 거기에 이제 카페 활동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거기서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 이제 그런 용법도 나와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라. 그때 같이 하는 방법이 이 MSM하고 비타민 C하고 같이 고농도로 그 복용하는 그 용법이에요. 실제로 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소개시켜주는 그 차원에서 한번 관심 가져 보시라고. 다만 저런 거를 하나하나 다 지금 이제 말한 대로 비타민 C가 사실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요즘 제가 대사 치료할 때 핵심이 뭐예요? 어떤 한 가지가 어떤 암을 완전히 지금 지금 비타민 C를 지금 맞고 이렇게 비타민 C 맞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비타민 C 고농도요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이분이 거의 처음 소개시켰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거, 미국에서 그 리오단 클린이라고 하는 거 이제 거의 소개시켜줬거든요. 그래서 저런 것들이 조금씩 다 이제 그 도움되긴 하는데 너무 맹목해가지고 저것만 저렇게 하면 무조건 암이 낫는다 이런 거는 사실은 약간 좀 그 생각만 좀 버리면 다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것들이 있었을 때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항산화 작용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도움 되는구나. 그 정도 선에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것도 이제 제가 이제 하다 보면 너무 빠져가지고 어느 한가운데 해가지고 이 방법이면 무조건 암을 다 치유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아까 제가 논문도 소개시켜주면 논문이라는 것도 저게 무조건 그게 해서 도움이 되고 이제 그렇다는 얘기 저걸 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암이 치유된다. 지금 이제 우리가 대세약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metformin 그것도 소개시켜주고 했지만 이런 것들이 다 그래가지고 우리 한번 시도해보고 다양하게 시도해서 그런 것들이 있는 거지. 이런 것들을 너무 맹목적으로 해가지고 저거 하면 무조건 암이 낫는다. 이제 그런 것만 좀 생각 좀 버리면 조금 이제 좀 도움을 받는 그런 이제 물질이구나. 이제 그렇게 하고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제 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저기 도서관에도 갖다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한번 비타민 C 한번 근데 비타민 C 이제 고농도요법은 계속 논문도 많이 나오고 실제적으로 많이 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고 MSM 같은 경우에도 같이 이제 그런 원래는 그래서 아까 저 N-아세틸시스테인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뭘로 변하는지 아세요? NAC 요거 N-아세틸시스테인 이게 들어가서 글루타치온 아시죠? 글루타치온으로 이게 저게 변해요. 글루타치온이 전구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걸 그래서 이제 먹었던 그 이유는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막 기침 계속 이제 그 기관지 쪽에 기침도 안 먹고 하는 사람들이 이거 실제로 이거 먹으면 효과가 있다 하더라고요. N-아세틸시스테인 우리가 약물 중에 지금 우리 병원에도 그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의 그 대안으로 이제 시작돼가지고 요 MSM이 시작이 됐는데 지금 그래서 하시는 분들은 비타민 C 그리고 MSM 같이 이제 병행해서 복용하고 실제적으로 그런 이제 그 어떤 뭐 항산화 효과, 항암 효과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그런 이제 물질이니까 뭐 관심을 가지시라고 제가 이거 준비해봤습니다. 됐습니다. 네.